실패한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적은 편이었던 것 같고, 자존감을 생각한다는 것부터가 자존감이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독한 언니 영애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자존감을 생각하고 산 적이 없어요. 자존감을 생각한다는 것부터가 자존감이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만족감 혹은 뭐 긍정적인 인식이라고 하면 저는 자존감이 되게 높은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감이 좀 많았고, 이 자신감이 많았던 건 지난 편에 얘기했던 눈치 없는 면도 저에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때 새로 전학을 왔던 목사님 딸이 있었다고 해요. 저랑 동갑인데 그 친구가 이 구역의 왕이 되고자 친구들을 포섭하려고 했더니 그 전에 왕이었던 제가 너무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왕따시킨 사건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그 눈치를 못 채서 왕따 당하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누군가 나를 미워할 거라는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딱히 생각 안 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결핍을 저도 많이 느끼고 살았는데요. 결핍 자체가 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영애야, 너가 그런 큰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근데 저는 도대체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이해도 못 하겠거든요. 그게 왜 제가 무언가를 도전하는데 방해가 되어야 되고 제가 무언가를 도전하기 어려움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게 전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유학도 가보고 공부도 뭐 잘 해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 영역에서 가능을 일으킨 어마무시한 일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저는 그게 딱히 어마무시하지 않았고 제가 하고 싶다면 그냥 어떻게든 할 방법을 찾는 태생적인 기획 전략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핍이 있었음에도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또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굳이 따져보자면 어쩌면 결핍이 저한테는 도전하는 동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자극제가 되었달까? 제가 재작년에 기질검사를 했는데 위험 추구가 거의 90%에 다다르고 위험 회피 성향이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 어렸을 때 굉장히 무언가 많이 무서워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반장이라는 걸 하고 싶어서 제가 반장 선거에 나갔고, 그때 당시에 제가 또래 친구들보다 좀 키가 많이 컸고 키 큰 만큼 조금 체형도 통통하고 그때 또 안경도 썼었고 친구들에게 좀 인기는 다소 없는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외모에 특별히 자신감이 막 그렇게 넘치는 것도 아니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해서 반장 선거를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그 이후로도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도 또 떨어졌고, 드디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반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경험을 되돌아봤을 때 떠오르는 건, 제가 실패했을 때 아픔이 사실 기억이 전혀 나지를 않아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도전에 있어서 실패한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적은 편이었던 것 같고, 실패보다는 계속 그 다음에 성공을 하려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한 지속적인 도전을 했기 때문에 반장을 할 수 있는 리더가 체질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속 도전하는 것이 저에게 앞으로 계속 성공하는 경험을 축적시킬 수 있었던 저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랑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좀 강력한 저의 가치관 아래 이걸 달성하기 위한 원칙들이 좀 있거든요. 고민은 짧게 하고 생각을 깊게 하자라는 원칙인데요. 이게 뭐냐면, 고민은 저는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감정이 충만한 상태로 어떤 도전을 두고 있으면요, 근거 없이 무섭거나
아니면 정말 근거 없이 자신감이 충만해요. 이렇게 도전하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내가 어떤 두려움이나 자신감에 충만해지기 전에 생각의 단계로 넘어가면요. 이 일이 나에게 줄 기회,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리스크, 그리고 장단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저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되는 리스크가 뭔지를 점검해요. 이 리스크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면 감정은 잠깐 내려놓고 일단 도전합니다. 그래야 도전이 가능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도전을 해온 편이고, 예를 들면 제가 중국을 갑자기 간 사건이 있는데, 그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던 친구가 영애야, 한번 외국에서 살아보는 거 어때?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돈은? 어디로? 누가 보내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거 다 제쳐두고 나 가고 싶어. 제가 가진 그때 자산이, 제가 영상학과여서 카메라를 사려고 모아둔 돈이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무조건 잡고 싶은 기회였고, 이랬을 때 제가 가지고 가야 될 리스크는 혹시 모를 위험에서 객사하는 거?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죽어도 별로 무섭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일 죽어도 오늘을 만족하게 살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게 무섭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예산 안에서 갈 수 있는 곳을 모색했고, 그래서 선택한 게 중국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어 한마디도 못했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때부터 이제 가겠다라는 목표를 찍어놓고 어떻게든 갈 수 있게 분석을 했죠. 그래서 방법을 도출하고 중국에서 한 1년 정도 살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도전을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이게 너무 뻔한 얘기인데, 제가 일기를 쓰자고 지난 영상에 말했던 것도 일기를 한 편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한 줄만 써도 됩니다. 한 줄만 써서 여러분이 이 1년을 채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패자를 만드는 건 환경이나 남이 아니라 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웠거나 내가 스스로 못한다고 나의 가능성을 막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정말 못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만 준비가 되었다면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의 도전과 성취욕을 활활 불태우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며, 여러분 오늘도 독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나를 봤는데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 혹시